자, 바이블 3권. 챕터 2, 미분 9번부터였습니다. 일단 6문제 쭉 풀고, 그 다음에 또 남는 시간 동안 계속 어려운 거 풀고 해설하겠습니다. 자연수에 대하여 fx가 매개 변수로 나타나 있는데, x라는 친구는 2의 t승이고, 그 다음에 y라는 친구는 2의 t의 제곱 플러스 nt 플러스 n 곱하기 2의 t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n보다 클 때 함수 fx는 x equal an에서 최소값 bn을 갖습니다. 이때 이 녀석의 값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 오케이, 보자. 최소값을 갖는데 그러면 최소값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를 봅시다. 일단 그 매개변수 함수라는 거를 좀 공부를 해볼게. 별도로 잘 봐봐. 예를 들어서 x라는 친구가 t고 y라는 친구가 t의 제곱, 이런 매개변수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볼게. 물론 너무 쉬운 예시를 일부러 든 거기 때문에 y는 뭐가 되겠어? 양함수로 쓰면 y는 x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그거를 그냥 매개변수 함수인 채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t가 0일 때, 즉 매개변수의 값이 뭐일 때 x랑 y가 동시에 정해지는 것, 그게 바로 매개변수 함수니까 t가 0일 때 어디 지나요? 0,0. 당연히 아는 거, 쉬운 거 하고 있는 거야. 네 생각이 맞아. 낚시 없어요. t가 1일 때 어디 지나요? 1,1을 지납니다. 그러면 t의 값이 0에서부터 1까지 변하는 동안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요래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1로 도착하는 거지. 맞아? 마찬가지로 뭐 t가 마이너스 1이면 어디 있어? 마이너스 1,1에 있겠지. 그럼 또 t의 값이 마이너스의 1일 때부터 t의 값이 0이고 t의 값이 1일 때 이제 시간이 마이너스 1부터 쭉 지나간다, 흘러간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지. 맞지? 당연한 얘기야. 이제. 그럼 이번에는 좀 바꿔볼게. 만약에 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의 t고 y라는 친구가 t의 제곱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를 또 양함수의 형태로 쓰면 y는 무슨 제곱이 맞아? y는 x제곱이 맞지? 당연하잖아. y는 얘를 제곱하면 되잖아. 그러나 매개변수 t가 마치 시간처럼 생각해서 시간이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이 화살표는 좀 느낌이 달라질 거야. 그치? t가 마이너스 1일 때 오히려 어디 있나? 1,1 했을 거고, 그 다음에 t, 시간이 0초가 됐을 때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가 1초가 됐을 때 마이너스 1,1이 오히려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야. 맞아? 오케이. 그럼 이번엔 조금 더 이제 꿀렁꿀렁한 함수를 한번 해볼게. x라는 친구가 t고요. y라는 친구가 t 플러스의 1, t 마이너스의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얘도 양함수로 쓰면 뭔지 당연히 알 거야. y는 x 플러스 1, x 빼기 1이라는 3차 함수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얘를 시간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t가 마이너스의 1일 때 여기 있을 거고, t가 0일 때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가 1일 때 여기 있을 거면서 당연히 화살표가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오다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가는 거겠지? 맞냐? 그 시간의 흐름을 머릿속에 이렇게 2D 그래프로 한번 쭉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쭉 뻗어나갈 거야. 반면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의 t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y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이렇게 할게. 편의상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얘도 아이고, 얘도 뭐 대충 양함수의 형태로 쓰면 뭐
t가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빼기 3이니까 우리가 아는 3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한번 확인해보자. t의 값이 루트의 3일 때 어디 컴마 어디에 있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컴마 어디 있어? 마이너스 루트 3 컴마 0에 있겠지. 이게 t가 루트 3일 때. 자, 그 다음 t가 0일 때는 어디 있어요? 뭐 이거 당연히 0이지. 그 다음에 지우에 t가 루트 3일 때 어디 있어? 미안, 반대다. t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나보자. 아니다. 1일 때 정도만 해보자. t가 1일 때는 어디 있어? 일단 마이너스 1, 1 집어넣으면 얼마 됨? 마이너스 2에 있을 건가? 그렇지. 그러면 요 정도 있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t가 1일 때. 그럼 반대로 시간이 마이너스 1초일 때는 어디 있어? 1, 1,2에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곡선은 대충 어떤 느낌으로 갈 거냐면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3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느낌이겠지.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을 해보면 자, dx, dt가 얼마입니까? 그냥 이거 미분하라고요. 마이너스의 1이겠지. 지금 뭐요? dy, dt는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미분하기 편하라고 루트 3을 일부러 잡은 거거든. 3괄호 한 다음에 뭐겠어? 아니 개새끼들 이거 미분을 못한다고? 고백 미분 말고 바로 생각을 해봐. 기울기가 0 된 점이 어디야?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요? 맞니? 그러면 우리가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에서 간단한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매개변수 함수에서 t가 몇 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십시오. 이런 거 많이 나왔지. 그것은 당연히 얘랑 얘를 가지고 뭐까지 만들어내서 구했어야 되지? dy, dx를 구해야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 아니냐. dy, dx가 뭡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괄호 t제곱 마이너스 1 요래 나오겠지. 그러면 얘랑 얘랑 얘의 차이를 좀 볼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t가 마이너스 1하고 1일 때 당연히 dy, dx의 부호가 0이 될 건데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어때? 당연히 양수고 여기는 음수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맞나? 그러면 결국 이 dy, dx가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뭐고? 음수고 그 다음에 1보다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다 가 되겠지.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 그냥 dy, dt랑 dy, dx를 비교해봐요. 0 되는 t 값이 바뀌나요? 안 바뀌지. 근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게 dy, dx 자체가 분자 쪽에 dy, dt가 있고 분모 쪽에 dx, dt가 있는 거니까
dy dt가 0 되도록 하면 당연히 얘가 0 될 테니까 당연히 얘도 0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렇다는 건 어떤 매개변수 함수가 당연히 얘 부호가 바뀔 때 그 값을 가지겠지. 근데 얘 부호가 바뀐다는 건 얘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결국 얘 부호가 바뀌는 것만 봐도 괜찮겠지. 근데 자 dy dx는 분명 마이너스 1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함수가 극소값이 된 게 맞아. 근데 얘를 보시면 이 식은 t의 값이 마이너스의 1 경계로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y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y값의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 같은데 실제로는 극소에서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 x의 변화가 마이너스였다라는 데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1처럼 양수였으면 dy dx의 부호 변화랑 dy dt의 부호 변화가 달라지냐? 똑같지? 맞아? 이해돼 내가 하는 말? 지금 얘랑 얘가 0 되는 곳에 x값은 t값은 똑같은데 부호 변화의 추이가 뿔에서 마인 거랑 마에서 뿔인 걸로 반대인 이유는 당연히 분모에 있는 그 dx dt란 친구의 그 당시의 부호가 음수였기 때문인 거야. 그럼 바꿔 말하면 여기가 플러스였다면 얘의 부호 변화의 양상과 얘의 부호 변화의 양상이 바뀔 거냐 이거야. 안 바뀌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x equal an에서 최소값 bn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일단 내가 dy dt를 구해보면 2의 t승 한 다음 미분하면 2t제곱 플러스 n 플러스의 4t 플러스 2n인가? 요렇게 잡힐 거거든. 그리고 인수분해가 또 얘가 되긴 할 거야. 2의 t승 해놓고 n 더하기 4 만들어야 되니까 2t랑 일단 t로 쪼개고 여기에 t가 2가 있고 여기에 n이 있으면 되나? 4t 플러스 nt 오케이. 그리고 상수항 2n 이렇게 되겠지? 물론 이 문제는 그냥 수능 문제니까 쉬워가지고 dx dt가 실제로 뭐냐면 2의 t승이니까 dy dx를 충분히 당연히 구하실 수가 있어. dy dx는 2t 플러스의 n 괄호 t 플러스의 2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근데 굳이 dy dx는 하고 구하지 않아도 내가 미리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냐면 x는 2의 t승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x는 계속 뭐 하기만 하는 친구야. 양수로 증가만 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dy dt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의 부호 변화의 뿔마의 양상과 dy dx의 부호 변화가 하는 곳, 그 다음에 부호 변화의 양상이 동일하다는 걸 당연히 미리 알 수가 있어야 돼. 2의 t승을 나눈다. 그냥 공식대로 가도 괜찮지만 얘는 항상 증가하네. 그럼 나 dy dt만 봐도 무방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매개변수 함수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렵게 출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좀 어려운 척하고 출제가 됐을 때 좀 깊이 생각을 해두면 좋아. 그냥 dy dx만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는 그런 얄팍한 문제만 나올 거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아. 얘가 최소값을 갖는데요. 근데 x가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n승하고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얘를 그려봐야지. 대충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여기랑 여기가 누구냐인데 t가 얼마일 때? t가 얼마일 때랑 얼마일 때 부호가 바뀌냐? t가 마이너스 2분의 n일 때랑 그 다음에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누가 왼쪽에 있는지가 달라질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아마도 3, 4, 5, 6 뭐 이렇게 준 것 같거든요. 그러면 n 이퀄 3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n 이퀄 3일 때. n 이퀄 3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 얘가. t가 마이너스의 2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의 2일 때가 더 왼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x값이 얼마냐면 2의 마이너스의 2승이 이쪽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인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 여기 있을 거야. 맞냐? 자, 그런데 x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n승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n이 3이면 잠깐 얘네들 대소관계 이거 맞나? 나 확실히 맞아? 잠깐 헷갈렸는데 맞는 것 같아. 이 지수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것보다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게 크겠지. 오케이. 그럼 n이 3일 때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이 부분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언제 최소값을 갖는 거지? 그냥 시작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지. 그래서 x 이퀄 2의 마이너스의 2분의 3승 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 그 최소값 b, y값도 찾아야 돼. y값이야 근데 뭐 대입하면 되니까. t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한 2의, 이때가 최소인 거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괄호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건데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2t제곱 플러스 n이 3일 때니까 3t 플러스 3. 인데 그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한 거. 어차피 x랑 y를 나눗셈 하세요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분명 지워질 거거든. 그럼 얘만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케이스를 보자. n 이퀄 4일 때를 또 보래. n 이퀄 4면 요 마이너스 2분의 n하고 요 마이너스 2가 뭐 해지냐? 똑같아지겠지? 똑같아지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변하는 게 없어야 되고, 이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의 n이 4일 때니까 마이너스의 2일 때, 즉 2의 마이너스의 2승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t가 마이너스의 2일 때지. 자, 그리고 x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n승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n이 4일 때는 당연히 2의 마이너스 2승보다 오른쪽. 그럼 이때도 당연히 언제 최소야? t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가 될 거야. 그러면 그때는 x값이야 당연히 2의 마이너스의 2승인 거고, y의 값도 똑같이 2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2t제곱 더하기 nt 더하기 n, 지금 n은 4일 때니까 2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4라는 함수에다가 t자리에다 좀 있다가 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n 이퀄 5일 때랑 6일 때까지 하라고 했는데, n 이퀄 5랑 6이면 뭐가 바뀌냐면 대충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n하고 마이너스 2 중에 마이너스 2분의 n이 더 작아요. 그치?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n승 이 여기에 붙을 거고, 2의 마이너스의 2승 이 여기에 붙을 거야. 물론 n은 5랑 6이 좀 이따가 두 개 다 들어가면 돼. 자, 그런데 x값이 2의 마이너스 2분의 n승 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야. 그러면 이때가 최소값이겠네. 즉 t의 값이 마이너스의 2일 때 x는 2의 마이너스 2승에서 최소값인 거지. 오케이? 그럼 y의 값도 당연히 2의 마이너스 2승 해놓고 2t의 제곱 플러스 nt 플러스 n 이라는 곳에 t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돼. n도 당연히 5일 때랑 6일 때 둘 다 대입해주면 돼. 그러면 3일 때랑 4일 때랑 5, 6일 때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10번. 여기도 질문을 받을까? 다 안 풀어온 것 같은데? 뭐야, 왜 이렇게 백지야, 다들? 제호 안 해옴?
10번은 못 푼 거예요? 지훈은 했어요, 숙제? 그냥 못 풀어서 안 한 거야? 그럼 괜찮아요. 다들 백지어서 그냥 안 해온 건가 싶어가지고. 10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씩 세워보고 뭐 인테그랄 해보자. 원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지름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P가 있고, 중심 관통했고, 반대편으로 연결. 오케이. AB의 길이가 3인데 3등분했다 하니까 여기도 1cm고 여기도 1cm고 여기도 1cm 이렇게 나와 있고 원 잡았고 BAP 각 잡았고 그 다음에 P 만났고 Q 만났고 AQ의 길이를 F세타라고 하자. 요만큼의 길이가 F세타. 그 다음 코사인 세타의 제로가 8분의 7이 되도록 하는 세타의 제로에 대하여 F'의 세타의 제로의 값을 구해주세요. 결국 F라는 길이를 삼각함수를 이용해 잘 나타내보자 라는 이야기니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알고 있는 길이가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요만큼의 길이는 2cm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는 1cm 일단 이렇게는 알아. 그치? 그러면 F세타에 관련된 코사인 법칙을 세울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타라는 각도가 지금 이쪽 삼각형 어딘가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타라는 친구를 식으로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될까가 중요하겠네. 각도를 아무거나 하나 잡자. 내가 여기에 각을 한번 알파라고 두고 일단 코사인 법칙을 때려볼게. 그러면 F세타의 제곱은 뭐가 될 거냐면 5-4 코사인 알파까지 맞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알파랑 세타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를 찾으러 가야 되겠지. 그런데 알파가 여기 있다면 세타랑 엮으려면 지금 위쪽 삼각형에서 얘랑 얘의 외곽이 알파라서 얘는 알파에서 세타 뺀 거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러고 났더니 좀 엮을 수 있겠는데 이 DP는 길이가 얼마지? 여전히 1이야. 그러면 세타는 누굴 바라보고 있고 1cm를 바라보고 있고 알파 마이너스 세타는 누굴 바라보고 있니? 2cm를 바라보고 있네. 그럼 쟤네끼리 사인 법칙으로 엮어둡시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가 바라보는 1cm의 길이는 사인 알파 마이너스의 세타가 바라보는 2cm의 길이입니다. 일단 역수인 거 싫으니까 그냥 뒤집어 버릴게. 사인 세타를 2배 한 것은 사인 알파 마이너스의 세타입니다. 이게 지금 알파와 세타 간의 관계식인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F'의 세타 제곱, 세타 제로를 구해달라는 건 내가 좀 이따가 얘를 미분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미리 좀 미분을 해두면 야, 이거 루트 씌워서 미분할래? 그냥 할래? 그냥 할까? 그러면 2배의 F세타에다가 F'의 세타 가 될 거고 오른쪽은 4배의 사인 알파 해놓고 뭐가 필요해? D알파 D세타라는 항이 필요할 것 같아. 이게 분명 아마 얘를 미분하는 곳에서 좀 나오겠지. 근데 또 뭐가 필요하냐면 얘에서 F'을 구하려면 그냥 F가 먼저도 필요해. 그리고 당연히 사인 알파 같은 것도 필요해. 그러니 그냥 F가 얼만지를 먼저 이 상태 얘를 활용해서 구해야 되겠다. 근데 이러려면 당연히 얘를 통해서 알파를 알아야 5 빼기 4 코사인 알파가 뭐가 될지를 구할 수가 있겠네. 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식에 세타 제로라는 걸 대입해보면 2배의 사인 세타 제로라는 친구가 사인 알파 마이너스의 세타의 제로다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사인 값이 얼마냐? 야, 8분의 7에 대한 사인 값 얼마임? 64 빼기 49, 15? 그럼 8분의 15, 8분의 루트 15? 그러면 2배의 8분의 루트의 15는 하고 들어갈 건데 이쪽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특수각이 아니니까 알파 빼기 세타 제로가 얼마다 이렇게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덧셈 정리로 한번 찢어볼까? 자, 그러면 사인의 뺄셈 정리, 지후가 빼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다 대입을 해보자. 좌변 4분의 루트 15는 코사인 세타 제로가 8분의 7이랍니다. 8분의 7배의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로 방금 구했었습니다. 8분의 루트 15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맞냐? 맞긴 한데 매우 더럽네. 미지수 설정을 조금 실패했을래나? 좀 더 편하게 할 수 하면 참 좋겠는데. 아니야. 근데 이거밖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둔 이상 이렇게 오는 건 어쩔 수 없고 사인 법칙으로 엮을 수밖에 없는 것도 어쩔 수가 없으니 뭐 징징댈 수가 없겠는데. 자, 그럼 여기서 사인 알파가 뭐고 코사인 알파가 뭔지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일단 8배 정도 해놓고 좀 숨을 고르자. 2 루트 15가 7 사인 알파 마이너스 루트 15의 코사인 알파입니다. 귀찮지만 제곱해야 되겠지. 이대로 바로 제곱하면 풀려 안 풀려? 안 풀리니까 누구 하나 넘기자. 누구를 넘겨서 제곱할래? 코사인. 왜냐면 루트 15끼리라도 좀 묶이면 뭔가 다를까봐. 그치? 자, 그래서 넘기면 2 루트 15 더하기 루트 15의 코사인 알파는 7의 사인 알파다. 자, 제곱하겠습니다. 얘 제곱하면 뭐요? 60 플러스 15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몇 코사인? 60 코사인 이퀄 49배의 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넘기자. 몇 코사인 제곱? 플러스 60 코사인에다가 플러스 이 새끼 넘어오면 얼마? 11. 자, 그러면 왠지 88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1과 1 아닌데 4랑 16 정도면 어떨까? 44랑 16 어때? 괜찮네. 그렇다는 건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뭐 또는 뭐임?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 둘 다 지금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범위를 빨리 찾으러 가야 되겠다. 지금 세타라는 친구가 0에서부터 6분의 파이다.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얘가 0에서부터 6분의 파이면 세타가 0에서부터 6분의 파이. 말이 되는 쪽을 찾아야 되는데. 우와. 이걸로 검증을 해보자. 지금 두 개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 여기서 내가 제곱을 했지. 제곱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각각 사인을 좀 구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등식을 만족하는지로 확인하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16분의 11일 때 사인 알파가 얼마니? 16분의 256에서 121 빼야 돼. 135? 135 많이 봤는데 뭐지? 못 빼더라. 135는 9 곱하기 15인가? 그럼 3루트 15겠네. 맞냐? 256에서 121 뺀 게 진짜 맞나? 135. 9 곱하기 15. 이렇게 맞고. 그 다음,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사인 값은 4분의 얼마입니까? 루트 15. 이 중에서 만족하는 걸 찾아보자. 이 등식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보자. 자, 7사인이니까 16분의 21 루트의 15 마이너스 루트 15의 코사인이니까 플러스 16분의 11의 루트 15.
하면 좌변 맞나? 2루트 15 돼요? 되네. 그럼 이제 얘로 검증을 해볼게. 얘로 검증을 해보면 7사인이니까 4분의 7 루트 15. 아이고 되는데 이것도 2루트 15네. 어느 쪽이어야 되지? 어느 쪽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어야 될 것인가? 둘 다 만족을 한다라. 일단은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버린 이유가 뭔지는 느껴졌거든요. 내가 여기에 알파라고 두는 바람에 여기가 알파 빼기 세타가 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여기를 한 문자 알파라고 뒀으면 여기가 오히려 알파 더하기 세타가 됐지만 알파랑 세타는 관계식이 좀 깔끔하긴 했을 거거든. 그치? 근데 이렇게 와버렸으니 이대로 답은 나와야 되니까 고집을 부려보고 있는 거지. 안 되면 그냥 돌아가서 할 건데 약간 지는 느낌 나니까. 둘 다 말이 된단 말이야.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라는 건 좀 크면 작아. 사인 값이 X가 작으면 이쪽일 것 같긴 한데 코사인 값이 8분의 7 되는 건 유리할 거고 어느 쪽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근거를 어디서 찾으면 될까? 사인 값은 어라라 잠깐만 알파의 각기 둔각이어도 사인은 양수일 테니까 둘 다 양수였어. 135 루트 15 7배 사인 빼기 16분의 11 루트 15 16분의 32 그 다음 이쪽이면 4분의 루트 15 4분의 7 플러스 4분의 루트 15는 8 루트 15 얘네 둘 중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단서가 어디 있을까? 그것만 고민해보고 그게 잘 안 보이면 빨리 돌아가서 알파로 해서 답은 빨리 구할 수 있긴 해. 답은 알파랑 나오는데. 이 사인 세타가 알파 빼기 세타 8분의 루트 15 12가 심고만 대신 얘를 만족하는 그 두 개는 있을 모순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알파 마이너스 세타 사인 법칙을 해본다. 이거 거기다가 넣으면 확인이 될까? 근데 그러면 이게
이거란 말이지. 그럼 근데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니까 아까 우리가 검증한 게 그래서 이 식을 검증한 거 아니냐? 둘 다 된다가 참 희한하네. 뭐 고민은 내가 좀 더 따로 해보고 답은 이쪽으로 가면 식이 복잡해지는 거를 찾았으니까 여기를 수정하면 답은 나옵니다. 사실 일부러 좀 어렵게 돌아가 보려고 하긴 했어. 여기를 알파로 하면 좀 쉽긴 하거든. 여기를 알파로 하면 여기가 이제 알파 더하기 세타야. 일단 답은 빨리 구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똑같이 가자. F세타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대로 두면 뭐냐? 5-4 코사인 알파 더하기 세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사인 법칙 때문에 사인 알파가 바라보는 2cm는 사인 세타가 바라보는 1cm입니다. 해가지고 2배의 사인 세타는 사인 알파입니다. 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0이었으니까 8분의 7이었으니까 사인 세타의 제로는 8분의 루트의 15다까지도 이제 물 흐르듯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할 거니까 따라서 사인 알파 제로, 알파도 특이할 때 제로라고 이름 붙일게. 걔가 4분의 루트의 15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얘를 미분을 하고 싶기 때문에 미분을 하시면 2배의 f의 프라임은 4배의 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 한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야 될 거냐면 d알파 d세타 플러스 1 이렇게 속미분이 들어야 될 거예요. 그치? 자, 내가 궁금한 게 바로 뭐냐면 f'이 궁금하니까 f도 궁금해. 근데 f를 알려면 일단 이 코사인 알파 더하기 세타 부분이 필요했음. 근데 사인 알파 제로 알고 있었으니까 코사인 알파 제로도 좀 구해두면 코사인 값은 알파가 지금 여기가 예각일 거기 때문에 예각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래서 f의 세타의 제로의 제곱은 5-4 해놓고 코사인의 덧셈 정리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코프는 꼼꼼한 신사하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제로 마이너스 사인 알파 제곱이니까 사인 알파 제로니까 4분의 루트 15.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제로니까 8분의 루트 15. 자, 그래서 5 마이너스 4랑 4 약분하면 일단 8분의 7 빼야 될 것 같고, 플러스 4랑 4 약분하면 8분의 15만큼을 다시 플러스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쪽이 그냥 6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 맞나? 그치? 자, 그래서 이 식이 f세타 제로가 루트 6이라는 걸 찾았으니 여기다가 대입을 하기 시작하면 아니야? 이거 더하기 이거 1 아니야? 맞아. 그래서 f세타 제로의 제곱이 6이니까 f는 루트 6 이렇게 나오면 되고, 여기가 내가 궁금한 f'의 세타의 제로가 될 거고, 4배의 해놓고 사인 알파 더하기 제로도 구해야 될 텐데 아까 구해둔 거 재활용하자. 방금 코사인 알파 더하기 세타 부분을 이렇게 구해놨었으니까 얘만 좀 정리를 해보면 32분의 7 마이너스의 15가 돼서 마이너스의 4분의 1입니다. 이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세타입니다. 그렇다면 요 사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4분의 루트의 15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하고 d알파 d세타 플러스 1 부분만 남았습니다. d알파 d세타에 당연히 얘를 미분해주면 되겠다. 미분하면 2배의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d알파 d세타. 근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였냐면 8분의 7이었으므로 걔를 2배 해주시면 4분의 7. 코사인 알파는 4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d알파 d세타. 미분 계수니까 빠 씌워주고. 따라서 d알파 d세타 부분이 7. 뭐 이렇게 들어오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f 프라임 세타 제로의 제곱을 구하고 싶대. 제곱해보자.
제곱해보면 24가 될 거고 내가 원하는 f 프라임 세타 제로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이거 약분한 다음에 제곱을 해주면 15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88에 64 이렇게 있겠지. 먼저 8로 약분하면 8, 8이고 3으로 약분하면 이쪽은 5가 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값은 40입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네. 여기를 알파라고 둬야 계산이 좀 편하고 이쪽을 알파라고 두면 아까 좀 이상한 어느 쪽인지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푸는 게 당연히 편하지.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지우의 11번은 좀 쉬워요? 어때요? 도형은 좀 어려워. 같이 보자. 자, 일단 4분원이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그 다음 AB 위에 C에 대하여 점 B에서 오케이 대충 요 정도의 C가 있대. 그래서 A에서부터 C까지 쭉 얇게 당겼고 그 다음 요 위에 있는 B에서 거기다가 쭉 하고 수선의 발을 내렸대. 그 수선의 발의 이름이 D래. 그 다음 선분 BD와 CD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하나 찾자니까 지금 원이 이렇게 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의 중심에서 C의 근 접선을 잡아서 E라고 하자. 여기서 요렇게 접해서 E. 여기 접점. 이쪽에 이게 접점. 이게 접점. 제가 E다. 오케이. 코사인 COE. COE니까 요 끼인각이네. 요만큼을 세타라고 하자. 했더니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냐면 25분의 7이랍니다. 사인 AOE를 구해라. AOE.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문제인가 생각이 드네. 오케이. 어떻게 보조선 그어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얘가 원의 접선이고 그 다음에 얘도 원의 접선이야. 그리고 초록이가 그거에 접해 있고 노랭이가 이렇게 내려올 건데 노랭이도 초록이의 접선이고 여기가 90도다 이런 상태구나. 반지름의 길이는 8이라고 줬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하자. 초록이 입장에서 핑크 두 개가 내 접선이지. 그럼 당연히 접선 나왔으면 수선의 발 같은 거 좀 내리고 싶으니까 요 원의 중심에서 핑크에다가 수선의 발 일단 하나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핑크에다가 또 이쪽에다가 수선의 발 하나 때려볼게. 아, 그랬더니 지금 세타라는 것이 핑크가 이룬 각인데 원의 두 접선이니까 중심하고도 연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치? 그래서 내가 요쪽 한쪽이 이만큼의 각도를 알파라고 둬볼게. 그럼 당연히 알파를 몇 배 하면 세타가 되는 거임? 2배 하면 되는 거임.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알파 2개어 치니까 코사인 2알파야. 근데 코사인 2알파라는 건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의 1 뭐 이런 식이 있었으니까 그게 지금 코사인 세타 즉 25분의 7이로구나. 그러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 하고 약분해보면 25분의 얼마가 됩니까? 16. 그러면 알파는 분명 보시다시피 예각일 테니까요.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겠다. 5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어디가 5대 4대 3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5칸이면 요쪽에 수선의 발, 아니 요쪽에 밑변이 4고 여기 원의 반지름이 이제 3칸.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치? 5분의 4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뭔가 알 수 있는 게 없을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8. 아, 이거 알 수 있겠다. 이거 원의 전체 반지름의 길이가 8이래.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칸이야. 근데 원의 반지름이 3칸이지. 그러면 이대로 이게 쭉 뻗어나가면 똑같이 반지름이니까 이거 3칸이지. 그러면 8cm가 8칸이니까 실제 길이도 얘네들 5cm, 3cm, 3cm, 4cm였구나. 실제 길이가 그러함을 알 수 있겠지. 오케이.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각이 뭐냐면 EOA 바닥까지의 사인을 구하고 싶어.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노란색 쪽 접선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인가? CDA라는 각은 없지 않냐? 여기 O고 D는 여기인데 COA 이쪽을 뭐 잡으려면 잡겠지. 베타로 잡아볼까? 그러면 BOE랑 같다고요? 왜요? 같아야 될 이유는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노란색을 좀 쓰고 싶긴 하거든. 노란색 쪽이 지금 OC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지금 이렇게 BOD가 직각삼각형이긴 한데 그거를 써먹고 싶은데 OB의 길이가 8cm인 건 반지름의 길이니까 알고 그럼 BD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나? 너무 애매하게 생긴 길인데 딴 길이를 알고 싶은데 또 뭐 없나? OD는 구해진다. 왜지? OD 구해진다. 초록색을 보면 얘 접선이고 노란색도 접선이지. 근데 노란색하고 핑크색이 지금 몇 도 관계야? 90도. 그 말은 지금 원의 중심에서부터 노란색 쪽 접점으로 이렇게 그으면 지금 이게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 되지. 접선과 접선인데 그들이 90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면 원의 반지름이 3cm였으니까 여기 3cm겠네. 그러면 여기가 전체 4cm였는데 거기서 3cm만큼 빼니까 OD의 길이가 몇 cm다? OD의 길이가 1cm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삼각형 BOD에서 요만큼의 각이 자 BOD의 각이 아까 도현이가 여기를 베타라고 두자고 했으니까 90-의 베타일 거란 말이야. 그치? 코사인 90-의 베타가 뭐가 될 거냐면 빗변의 길이 BO인 8 방금 OD 1cm 구했으니까 BO분의 OD는 8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각의 변환으로 사인 베타가 나왔네요. 그치? 그럼 마무리는 덧셈 정리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사인 AOE라는 게 뭐냐면 AOE니까 누구랑 누구 더한 거임? 베타랑 세타 더한 거지. 얘는 사인 베타 더하기 세타였네. 그러면 사인 베타에 대한 정보 구했고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 구했으니까 마지막은 덧셈 정리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12번 봅시다. 12번은 이제 도형 문제가 아니고, 뭐 함수, 역함수 이런 얘기 같아.
휴,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역함수를 갖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g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와 있네. 일단 역함수를 갖게끔 만들어 볼게. f가 2의 x 플러스의 1승 괄호 x의 제곱 더하기 n-의 2x 더하기 마이너스 n 더하기 3 더하기 ax. 일단 역함수를 가져야 되니까 미분한 다음에 항상 어때야 돼? 부호가 같아야 돼. 그래서 일단 미분부터 해보겠습니다. 2의 x 플러스 1승 한 다음에 안에 거 암산으로 잘 해봐. 일단 x제곱 한 다음에 몇 x 되게? nx. 그 다음 뭐 되게? 플러스의 1. 뒤에는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오겠지. 나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a의 미니멈 값을 z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와 있네.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을 해야 되겠지.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습니다. 얘를 y는이라고 두고 y의 프라임은 을 구할게. 자, y 프라임을 구해보면 2의 x 플러스 1승 한 다음에 또 미분하면 뭐 되냐?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x 더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금방 될 것 같아. x 플러스의 1하고 x 더하기 n 더하기의 1.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자, 얘 그림을 그려볼게.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어디랑 어디라는 거야? 마이너스 n-1하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그래프의 개형을 여기 대충 생각해 봅시다.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0으로 수렴. 그렇다는 건 마이너스 n 빼기 1에서 무슨 값을 가질까? 극대를 가질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발산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그리고 나는 얘를 2항 해놨으니까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 그래프에 가장 뭐한 값이 중요한 거야. 최소값이 중요한 거지. 근데 아직 내가 뭘 모르는 거냐면 지금 최소값이 이 핑크색 그림처럼 x축, 즉 점근선보다 밑으로 뚫고 내려오면 얘가 최소가 맞아. 근데 어쩌면 이렇게 오다가 되게 힘없이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땐 최소값은 없지만 점근선까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초록과 핑크가 좀 제대로 궁금하네. 그러니까 어디서의 y좌표가 궁금한 거야. 마이너스 1에서의 y좌표, 너네가 과연 누구니가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면 이 함수에 넣어볼게. 2의 0승은 1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뭐 되냐? 2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건가? 맞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n 맞아? 오케이. 그렇다는 건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n이 2일 때를 보자. 그러면 얘가 딱 여기 x축에 접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a라는 게 어디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0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 맞나? 이해돼요? 왜 다들? 자, 그러고 근데 만약에 n이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2-n이라는 게 확실히 핑크처럼 음수가 됐지. 그럼 얘가 확실히 작은 새끼야. 그러니 마이너스 a라는 게 아슬아슬 어디까지는 올라와도 돼? 2-n까지는 올라와도 돼. 그러니까 따라서 a의 최소값은 뭐 빼기 뭐가 됩니까? a는 n-a 이상 이렇게 될 테니까 최소값이 n-2 이렇게 나오겠지.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최소값이 뭐에서 뭐 사이니까 1에서부터 8 사이가 되는 걸 찾고 싶대. 그럼 n이 뭐에서부터 뭐까지인겨?
3에서부터 10까지. 겠지? 자, 그래서 3에서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얼마냐? 1에서부터 10까지 다 더한 55에서 1과 2인 3을 빼주시면 되니까 52. 오케이? 그래서 접했을 때는 A의 최소값이 0이니까 GN이 0이었으니까 답으로 카운트 안 했잖아. 아, 근데 0 이상이면 되잖아.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그럼 역함수가 왜 없어요? 있죠. 미분 가능한 역함수로 만들란 말이 없잖아요. 그럼 너 X세제곱은 역함수 없겠다이? 미분 가능하다랑 역함수 존재는 상관이 없어요. 미분이 불가능한 역함수가 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자,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5. y는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5. 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세 점 중에서 x좌표가 가장 큰 걸 ft, y 작은 걸 gt라고 합시다. 이런 느낌이야. 3차함수 이렇게 있어. y는 t가 이렇게 지나가나 봐. 세 번 만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친구를 ft, 그 다음에 가장 큰 친구를 gt 라고 하기로 했고, ht라는 함수를 또 다르게 define 했는데 그게 t, 괄호 ft-의 gt다. 자, 그때 h'5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자, 요거 최근에 많이 봤었을 거예요. 최근 기출에도 계속 나왔었던 유형인데 바로 야 y값이 t가 되는 x를 함수값으로 뒀다. 이게 바로 어떤 상황이야? 역함수가 발생하는 상황이지. 왜냐? 지금 이 문제가 그나마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헷갈릴 요지가 뭐냐면 이 함수에 이름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 내가 잠깐만 내가 얘를 kx라고 두면 그러면 역함수임이 너무 명확하게 잘 보일 거야. 자, 여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식을 세워볼게. k라는 함수에다가 뭐를 대입했더니 뭐가 나온다야? ft라는 좌표를 대입했더니 t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k라는 함수에다가 gt라는 좌표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t가 나오지. 바로 역함수 틱한 상황이다. 물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K랑 F가 역함수고 K랑 G가 역함수인데 K는 역함수가 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요거는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다시피 KX 전체에 대한 역함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요 정도로 잘라서 이 부분만 보면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럼 이 노란색에 대한 역함수는 분명 누군가 존재할 거 아니니 그게 F예요. 마찬가지로 얘 한 대충 이쯤부터 잘라가지고 증가하는 부분만 보면 얘도 역함수가 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역함수가 G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F와 G는 KX라는 함수의 부분 역함수입니다. KX라는 함수의 일부분의 역함수예요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분 역함수라는 용어를 알아둬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뭐 대충 저런 합성하면 t가 나오는 역함수적인 상황이 연출되는구나. 그럼 지금부터 미분법으로 풀면 되겠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H'의 5야.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해놓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보자. H'T는 FT-의 GT 더하기 T 괄호 F'의 T 마이너스 G'의 T. 여기다 이제 5를 대입해야 되니까 맨 먼저 뭐가 필요하냐? H5, G5가 필요합니다. F5, G5. 그럼 F5, G5라는 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줘. 도연의 F5라는 게 뭐예요?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상수함수가 5일 때의 가장 작은 교점, 네가 F5. 가장 큰 새끼, 네가 G5. 네가 일단 구하려면 연립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자, 하겠습니다.
주어진 3차함수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5랑 생수 햄수 5가 연립이 되면 5 날라갈 거고 x로 묶어주시면 금방 보여. x 더하기 5 괄호 x 마이너스의 3입니다. 지우야 가장 작은 근 뭡니까? 가장 큰 근 뭡니까? 플러스 3. 아 그래서 일단 f가 작은 거 맞냐? 큰 게 f네. 이런. 자, 그래서 ft-gt는 여기는 해결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h'5는 말이죠. 3 마이너스 5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뭐 t자리에다가 5 대입하는 거 오케이. 그럼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 프라임들을 구해야 되겠다. f'. 자, f' 같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바로 이 항등식들입니다. 자, k' ft 곱하기 f'의 t가 1인 거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의 5니까 k' f5 분의 1을 구하면 돼. 근데 f5가 뭐지? 을 구하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g에 대해서 똑같은 짓이 발생될 거야. k'-gt 곱하기 z'의 t가 1인데 그렇다면 z'의 5란 무엇이냐 하면 k'의 g5 분의 1 구하면 되는데 g5가 뭐라고? 마이너스의 5라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k'3을 한번 구해봅시다. k'3이 뭐냐? 되게 간단해. 이 3차함수의 어디서의 미분계수? 3에서의 미분계수지. 자, 이거 수투야. 지금 y가 5라는 상수함수일 때 여기 좌표 3이었고 가운데 0인 것 여기서 봤고요. 여기 마이너스의 5입니다. 맞죠? 지우씨 k'3 1초 만에 대답해봐. 나랑 공통하시는 분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복습했었습니다. 당신 누구? 24. 어떻게 하면 돼? 얘 곱하기 얘죠. 24분의 1. 자, 그러면 가영씨 k'-5는요? 그렇지. 물론 그냥 5 곱하기 8로 끝냈어도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제곱차 때문이야. 제곱차의 개수까지도 감안을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대체 알 것 같지? 몰라요? kx가 상수함수 5랑 여기서 만다는 건 이거 보세요. 이거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k가 써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에서의 미분계수는 가리고 대입하잖아. 그럼 3 곱하기 8이지 않냐. 근데 그 3 곱하기 8의 뜻이 뭐냐. 얘는 인수 제로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3 대입하면 0과 3 사이의 거리란 뜻이고 얘는 x 빼기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와의 거리란 뜻이니까 3과 마이너스 5와의 거리 바로 기하학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의 거리. 그래서 이제 거리곱으로 미분계수도 구할 수 있고 함수도 구할 수 있고 우리 넓이까지도 거리곱으로 구했었잖아요. 이딴 것도 모르면서 무슨 지연병을 떨고 있어요, 진짜. 요즘 공통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 너? 대치동도 안 간다며, 병신아. 저것도 모르면서 열심히 하신다고. 자, 이제 마무리는 이거 계산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자, 14번 하고 빨리 하고 쉽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가 나오면서 우함수 0초과 극한값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그림이나 그려보게. 무한대로 가면 파이로 간디야. 근데 양의 실수에 대해서 증가해야 된디야. 그럼 대충 으차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우함수면서 무한대로 가면 파이로 수렴하면서 증가 항상 해야 되니까. 자, 그래놓고 이게 fx라는 함수인데요.
gx라는 함수는 뭐냐면 x분의 sin f의 x랍니다. 오케이,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하여 gx 더하기 g의 마이너스 x는 0이다. 즉 g가 무슨 함수니라고 물어본 거야. g가 기니라고 물어본 거야. 기니? 어떻게 설명할 거야? 물론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꾸역꾸역 하는 것도 좋지만 더 빠른 건 fx가 무슨 함수지? 우함수. 우함수의 특징은 뭐지? 합성되면 전체를 우함수로 만들어준다. 그 다음 분모에 있는 x는 무슨 함수니? 기. 그러면 우랑 기의 곱셈 나눗셈이니까 기가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리밋도 g가 x가 0으로 갈 때 gx. 그러면 리밋도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fx를 구하고 싶어요. 자, 엄밀하게 따지려면 지금 f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 fx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x가 0으로 갈 때 함수값은 0으로 수렴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fx가 0으로 가는 친구지. 그럼 이쁘게 수렴시키려면 분모가 x가 아니라 무슨 x여야 이쁘게 가? fx여야 되겠지. 근데 그런 fx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곱해주고 원래 있던 x는 1로 피신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극한 뭘로 수렴하고요? 1로 수렴하니까 결국 x분의 fx만 남았는데 분모, 분자 0 숨어있다고 생각하면 f'의 0이 될 거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우함수면 기울기는 0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니은은 참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f알파는 2분의 파이면 f의 알파가 2분의 파이면 일단 대충 이 정도에 알파, 뭐 2분의 파이가 있다고 치자고 절반쯤에 있나 봐요. 자, 그랬을 때 절대값 gx가 알파분의 1인 근이 몇 개 있습니까? 래. 좋아. f알파가 2분의 파이다. 근데 g의 x가 알파분의 1이 되고 싶다. 넣어볼게. 여기다가 한번 g의 알파는 하고 넣어볼게. 일단 그냥 아무거나. 그럼 뭐 돼요? 알파분의 이렇게 될 거고. sin f알파가 2분의 파이네. sin 2분의 파이가 얼마지? 1이네. 그럼 g라는 함수는 일단 알파분의 1, g알파가 알파분의 1을 지나네.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gx가 절대값 취했더니 알파분의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궁금한 건데 g가 아까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알파, 알파분의 1 지나면 g의 마이너스 알파일 때는 어디 지나긴 할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지나긴 하겠지. 그러면 일단 내 눈에 근이 두 개가 보이긴 하거든.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랑. 근데 두 개밖에 없는지 아니면 더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g의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생각해볼까? g가 지금 무슨 함수라고 했었니, 얘들아? 기함수라는 걸 찾았지. 그 다음에 니은에서 뭘 얻었어요? g의 0으로의 극한값이 0이다를 찾았지. 그리고 지금 내가 알파, 알파분의 1 정도로 지난다라는 걸 대충 하나 찾았거든. 여기 지나고 여기쯤 가고.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어떻게 될까? 야,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어떻게 되지, 이거? 사인은 뭔지 몰라도 사인은 끼케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지. 분모가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봐봐요. 지금, 알파, 알파분의 1을 지나는 건 알았음. 근데 내가 궁금한 건, gx가 알파분의 1 되는 근이 하나밖에 없는지 여러 개 있는지가 궁금한겨.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정확히 극대라면 하나, 기함수니까 둘인 게 맞다야. 근데 만약에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으면, 아니면 아직 한참 올라가는 길이었으면, 그러면 알파분의 1보다 위쪽으로 올라갔었을 테니까 분명 한 번 이상 더 만나겠지. 그럼 지금 내가 궁금한 건 g라는 함수의 어디서의 무엇이 궁금해졌어요? 알파에서의 모양새가 궁금해졌어. 극대값인지 아니면 감소 중인지 증가 중인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거거든. 그래서 g를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자, g의 프라임은 지후가 해줘요. x제곱분의 왜 마이너스예요? 코사인 fx 미분 가만히 빼기 가만히 미분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저기다가 내가 한번 알파라는 값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분의 해놓고요. F알파가 얼마라고? 2분의 파이네. 그럼 코사인 F알파는 제로네. 그럼 마이너스만 있으면 되고. 사인 F알파인데 F알파가 2분의 파이니까 사인 값은 마이너스 그냥 1이네. 그럼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이네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0보다 어떻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 말은 실제로 이 그림은 노란색처럼 미리 좀 올라가 있다가 알파에 대해 내려오는 이런 모양새라고 있구나. 그렇다는 건 상수함수 알파분의 1과 알파 말고도 분명 어딘가에서 만날 것이다. 근데 이 함수는 기함수라고 했으므로 반대편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도 4번은 만나겠다. 실제로 더 꿀렁꿀렁한지는 몰라. 근데 아무튼 적어도 4번은 만날 테니까 디귿 답이 2개입니다라는 말은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